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의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회죠. 네, 오늘은 주식계 임영웅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수님 매 시간 이 개인들은 잘 모르는 꿀팁들 마구마구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관만 알고 있는 꿀팁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정보들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고수회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계 임영웅 심우재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 내 계좌 빨갛게 물들이는 법인데요. 아니 고수님,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당연히 있죠. 어떻게요? 일단 뭐 실적이 좋다든가 이 저평가 기업을 사면 언젠가 올라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매매가 좀 꼬이게 되겠죠. 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주체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이런 주체들이 연속적으로 사줘야지만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매매 힌트를 얻으면 투자 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투자 기간 단축을 통해서 이제 기회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이제 수급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듣는 말이 수급을 잘 봐야 한다인데요. 사실 국내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중에 어느 쪽을 따라서 매매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를 좀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 시장의 일부예요. 그럼 그들이 이 한국 시장을 산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주 말고 개별주를 보실 때는 외국인의 매매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 단기 수익률에 상당히 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기관이 돈이 없어요? 예. 왜요? 그 현정 씨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펀드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없죠. 그래서 네. 이 간접 펀드 시장, 이제 공모펀드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좀 빨리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뭐다? 리서치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 자, 현정 씨 제가 누구죠? 임영웅, 주식계 임영웅. 네, 가수는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관 수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을 단축하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짜 비법들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의 특별한 노하우 알려드릴 텐데요. 기관 수급 이것만 알면 주식 고수 첫 번째는요. 시가총액의 0.3% 이상. 아니 고수님 3%도 아니고 0.3% 이상이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뭐 현정 씨 말처럼 0.3%가 적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1조짜리 펀드를 제가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1% 정도 어떤 종목을 산다 그래요. 그럼 1조의 1%는 100억이잖아요. 네. 자, 100억이라는 거를 또 개별 종목을 산다는 거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사고 땡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연속적으로 사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며칠 이상 연속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판넬에 한번 보시죠. 볼까요? 두 번째는 3일 연속 순매수. 그럼 기관이 3일 이상 사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는 바로 사도 되는 거예요?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그거를 한번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DI라는 종목입니다. 자, DI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데요. 자, 일단은 요 밑에가 보시면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쭉 팔았죠. 8월부터 쭉 팔다가 자, 요날 의미 있는 첫 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한번 방향을 잡으니까 쭉 한 달 내내 지금 산 거죠. 네. 예. 기관이 가만히 있다가
첫 번째로 의미 있는 매수를 했다는 건 얘들이 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호재를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힌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냐. 이 장대 항목하고 거래가 터지고 기관들이 의미 있는 매수를 한 첫날에 내가 살 수량이 100주다. 그러면 40주를 일단 발을 담그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까지 호재가 뭔지 몰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사면 주가는 또 오르게 돼 있죠. 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요 라인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좀 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호재를 파악을 했으면 여기서 나머지를 또 채우라는 거죠. 그럼 고수님 반대로 매도는 언제 해야 돼요? 기관이 3일 이상 매도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도는 주식에서 가장 예술적인 예술적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로 이제 원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 매수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파는 거겠죠. 어찌됐든 뭐 최종적으로는 뭐 차트라든가 이 수급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게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볼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관 수급을 활용해서 주식 고수가 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또 뭘 알아야 할지 기관 수급 이것만 알면 주식 고수. 다음은요. 진격의 사모펀드요. 이 다 사모펀드라는 거는 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절대 수익을 추구해야 돼.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폭락장에서도 플러스를 내야 되는 그런 주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야말로 이 수익률에 가장 민감하고 확실한 이제 단기 모멘텀 위주의 종목을 편입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기관 중에서도 이 확실한 단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편입을 한다고 하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 쪽이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니까 연기금 쪽 수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들은 주로 이제 그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추종합니다. 코스피를 추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파워풀한 단기 수익률을 원하시면은 사모펀드 수급을 참고하시고 대신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연기금 수급을 참고하시면 많은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기관 수급 이것만 알면 주식 고수. 다음은요. 대주주를 따르라. 대주주를 따르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대주주 또는 뭐 임원이 되겠죠. 네. 대주주가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대주주들은 그 내부 정보를 가장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어떤 시장의 바닥이라든가 또 고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매매 행태를 통해서 주가의 저점과 고점에 대한 변곡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갖자는 말입니다. 또 언제 대주주를 따라야 될까요? 이거는 정말로 꿀팁이에요. 책에도 안 나오고 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텐데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대주주가 증여할 때가 주식 바닥이다. 그때 사라는 겁니다. 그때 사라고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주가가 높으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식 입장에서도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샀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주가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증여할 때가 이제 주가의 바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KC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 업체입니다. 우리가 여름까지 뭐 HBM 뭐 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는데 KC텍은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기업의 승계가 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고개 해소하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11월 20일 날 보시면 이 시점에서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50%를 자식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들과 키 맞추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둔 거죠. 이 기관이 픽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